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27일 두 번째 시간,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55분입니다. 예,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 저는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유튜브 좀 가십거리 좀 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벨트 마사지기를 또 좀 했더니 몸이 조금 많이 지금 몸이 피로해서 굳어 있어요. 지금 또 보니까 수염하고 머리도 많이 길렀는데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쉬니까 머리도 싹 다시 밀고 수염도 싹 깎고 깨끗하게 주말에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돈의 철학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3부 1장을 했고 이번 시간은 3부 2장 돈과 성공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는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 탄생. 지금 돈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목이 부의 탄생입니다.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김형구 옮김, 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의 원천, 흐름, 앞으로의 향방을 모색한다. 꽤 두꺼운 책이고요. 투자 분야,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인가봐요. 윌리엄 번스타인. 평가가 이거 중고 헌책으로 샀는데 평가가 좋아서 샀는데 평가가 꽤 좋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지금 돈, 부, 뭐 이런 거, 경제 이런 테마로 공부 쪽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기초적이거나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으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적절한 때에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할까요? 자, 오늘 이번 시간 2장 돈과 성공 297쪽입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8시인데 이게 꼭 쉬는 시간은 시간이 빨리 잘 가요. 이렇게 일이 끝나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제가 또 안주도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족발을 저기 마트에서 파는 족발을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그 족발과 함께 소주를 한잔 할 생각입니다. 요즘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소주나 담배 이게 둘 다 좀 잘 안 받긴 하는데 그래도 여유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의 여유. 자, 시작하겠습니다. 2장 돈과 성공.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웹스터 사전에는 성공을 부의 획득 내지는 모험의 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말 사전에는 목적을 이룸, 뜻을 이룸, 사회적 지위를 얻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면 재산을 모았다는 말이고 누군가가 망했다면 재산을 잃었다는 뜻이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세상이다.
돈은 성공을 입증하는 상징이며 성공 수준의 척도이다. 돈은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성공 여부의 측정 기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성공으로 꼽지 않는다. 성공지수 1위는 삶에 대한 만족감, 2위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3위로 행복한 결혼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꼽았다. 상당히 수준 높은 성공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계시네요. 좀 놀랐습니다. 성공의 정의는 저마다 다르더라도 누구나 건강, 재정적 여유, 안락한 가정, 의미 있는 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은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름을 크게 떨칠 때 성공했다고 말한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성공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 무리수를 두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높은 지위도 재산도 없고 이름을 떨치지 못했지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며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졌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예. 동의합니다. 2003년 오마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과 토론 시간에 아버지를 따라온 13세 중학생이 워렌 버핏에게 물었다. 성공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잠깐 뜸을 들이던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성공이랍니다. 좋은 말이네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도 같은 말을 했다. 성공이란 세월이 갈수록 가족과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엔 참 그러고 보면 어려운 일 투성이에요.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예? 이런 가족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공부를 성취하는 것도 해나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승진을 거듭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는 일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불행한 시간으로 기억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귀와 관계가 없다.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서 사라진 뒤에도 자취와 영향이 남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후대에게 정신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성공은 없다. 성공 따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동양의 허유, 노자, 장자, 도연명, 중림, 칠염 등과 서양의 디오게네스, 스토아 학파 등이 세속적 성공을 멀리했다. 헬리소로는 성공은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다. 성공은 서서히 감행하는 자살이라고 성공을 폄하했고 스콧 미어링 부부는 은둔적 전원 생활로 생을 마쳤다. 돈과 성공. 돈은 성공의 중요한 척도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된다. 사람의 가치와 지위는 돈으로 결정된다. 품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돈은 성공에 연계되어 자부심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성공은 많은 돈을 벌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란 출신으로 1958년 이후 독일에서 활약한 신경정신과 의사교수인 노스랏 페셰시키안 1933년부터 2010년 박사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추출한 성공의 기준은 1. 직업과 재정, 2. 건강과 체력, 3.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4. 의미와 문화이다. 성공은 세속적인 출세와 영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개인의 천부적 재능의 개발과 실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박애를 실천하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실패와 좌절로부터 결연히 벗어나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노력해 나가는 끈기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고 행복인지 말해보라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성공과 행복은 어떤 관계일까? 성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 러시아의 전설적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는 1881년에서 1931년 성공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잠시 나타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날아가 버리는 나비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성공의 핵심은 삶의 의미.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크로스컨트리 프로그램의 수석 코치를 하는 젊은 여성의 예를 든다. 좋은 말이네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성공의 핵심. 네, 새겨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인류대학 MBA 출신으로 경제학과의 파이 베타 카파 졸업생이며 유명 대학에서 학부 최고 논문상을 받은 재원이다. 그런데 그녀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택하는 월가의 투자은행, IT회사, 컨설팅, IBM 등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 일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돈을 받지 않고도 하고 싶대. 실제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를 찾았다. 자신의 열정을 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뜻밖의 길을 택했다. 지금의 일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기가 좋고 달리기가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아이들이 최고팀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그녀는 정말 관심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선택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1. 내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 2.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3.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인가? 네, 이 선택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네. 체크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좋은 말들은. 이런 말은 체크를 해놓고 써먹어야죠. 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1.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1. 내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 2.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3.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인가? 네, 좋은 문장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삶의 의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해답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의 체계가 확실하고 일생 동안 벌어지는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불멸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 곧 의미 있는 삶, 즉 성공적인 삶인 것이다. 자신을 이끌어갈 확실한 가치관이 없으면 성공을 하고도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 세속적인 출세는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삶의 소망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가치보다 성공을 선택한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하다. 큰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리더들은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운다. 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이 달성되었을 때의 그림, 즉 비전을 만들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마세요.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하버드 재학 시절 시작점을 받았고,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뒤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컬럼비아 법대를 졸업하지 못했다. 흑백 혼혈로 미국 대통령이 되어 세계를 열광시킨 버락 오바마는 인종차별의 벽에 좌절하여 마약과 음주에 빠져 거리를 방황했었다. 이러한 예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삶은 이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여러 바퀴를 돌아야 하는 트랙과도 같다.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선두주자들이 뒤처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뒤처져 있던 그룹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이며 끝없이 배우고 자극받으며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은 10번 바뀐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네, 좋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 법륜 스님 이제 증문즉답에서 나온 얘긴데, 뭐 어린 나이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이었는데, 인생 다 살고 죽을 때 되면 그때 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살아봐야죠.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 둘째, 지식 외에 어떤 요소들이 성공을 창출하는지 파악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학계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실험해 왔는데, 1921년 심리학자 루이스 터만이 IQ가 135 이상인 1521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당시 흰개미라고 불린 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났고 평균 미국인들에 비해 성공률도 높았다. 연구는 선천적 지능이 미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성공도가 가장 높은 흰개미들과 성공도가 가장 낮은 흰개미들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의 성공 정도는 꽤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IQ는 거의 같았다. 여기에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마세요가 어긋난 흰개미론을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마세요가 어긋난 흰개미론을 설명해준다. 이거 유명한 것 같아요. 유명한 실험이죠. 이거 1966년에 스탠퍼드 대학 월터 미셸 박사는 4살짜리 아이들을
한 명씩 방에 불러들여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보여주고 자신이 나가 있는 동안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과 침만 삼키며 참는 아이들로 나뉘었다. 당시 실험 참가자는 유아원 어린이 653명이었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15분을 꾹 참은 아이들은 참가자의 30%에 불과했다. 70%의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단 3분이었다. 그나마 대부분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981년 15년 전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못한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SAT 점수 등을 조사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기다린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47세가 된 2009년 참고 기다린 그룹은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기다리지 못한 그룹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IQ를 통한 구분보다 정확했고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는 없었다. 어릴 때부터 욕구의 절제와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인생의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결론이다.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다. 욕구의 조절 능력이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15분을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기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한다.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자금을 모은다. 자기 통제, 즉 절제 능력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메시지다. 삶은 절제, 즉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남을 이기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 역시 춘추에 있는 문구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전쟁터에서 100만의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다. 자신을 다스려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법구경의 가르침이다. 절제와 극기 외에도 성공도가 높은 그룹의 공통된 특성은 높은 지능, 확신, 끈기, 열정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능, 확신, 끈기, 열정 외의 요소들은 1.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 회복력, 2. 애군을 당하지 않는 행운, 3. 리더십이라는 묘한 능력, 4. 공정함과 관대함, 5. 정직 등이다. 네, 이번 장은 좋은 내용이 많네요. 성공은 옳은 결정의 총합이다. 오늘의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취했던 행위의 결과이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선택했고 실행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그 결과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평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다. 성공은 폭우에 맞서고 거센 바람에 대항해야 오를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최고봉이다. 좌절과 실패 없는 성공은 드물다. 인내와 끈기, 자제력과 결단력, 성실과 정직은 성공의 밑바탕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 직업, 경력, 목표가 다르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열정적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총명하지만 열정이 부족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열정에 지혜까지 겸비하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거기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들은 천재들이 아니라 강한 신념과 인내심을 지닌 사람들이다.
열정과 인내의 용기까지 겸비했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 용기는 곧 도전 정신이다. 성공인은 도전한다. 과감하게 모험에 뛰어든다. 도전 정신은 욕구 더하기 의지로부터 나온다. 성공의 요건은 타이밍을 잡아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이다. 스타벅스로 성공한 하워드 슐츠의 말이다. 홍콩의 최고 부자 리카싱은 이렇게 말했다. 깊이 사고하고 시대 발전의 맥박을 짚고 추세를 포착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옳은 결정의 총합이다. 성공하려면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돕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모험이다. 성공의 비결은 머리가 아니고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충분히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성공인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의 일에 영혼과 가치를 불어넣어 도나 종교의 경지로 임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강의지와 위버맨시. 위버맨시는 위인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니체는 삶을 정신과 육신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통일체라고 규정했다. 니체는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내세나 초월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 강해지라고 역설했다. 스스로 강해져 우뚝 일어서려는 자강굴기의 의지, 즉 자강의지가 새로운 가치요 삶의 근본이라고 설파했다. 자강의지는 존재의 가장 내면적 본질이다. 생명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자강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자강의지에 별표가 주표시가 있네요. 나는 니체가 뜻하는 윌주바치 독일어라 잘 모르겠네요.를 자강의지로 표현했다. 이는 곧 권력의지 또는 힘의 의지를 대체하여 일찍이 일본인이 번역한 권력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 철학계에는 함애의 의지로 대체한 것 같다. 자강의지가 적절한 용어이다. 한일 철학계도 자강의지로 대체할 것을 제언한다. 힘의 의지, 자강의지. 예, 자강의지 좋은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그 니체 의지로서의 뭐더라?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의지는 자유의지, 스스로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의지, 뭐 타인의 뭐 주어진 의지, 아니면 설계된 뭐 어떤 운명 이런 게 아닌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의지, 그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은 자강의지의 실현 과정이다. 삶은 성장, 지속, 심의 축적 등 끊임없는 자강의 과정이다. 자강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며 자연 선택이다. 이걸 트로이트는 리비도라고 했어요. 리비도. 생명의 본질은 지속적인 자강 운동이고 자발성이다. 이러한 발상은 다윈의 진화론을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자발성은 자신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확산시킨다. 자강의지는 발전, 성장의 힘의 원천이다. 노력하는 삶은 아름답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있음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은 없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칼 포퍼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며 니체의 자강의지를 원용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 형성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자강 의지를 실존주의의 첫째 원칙으로 삼았다. 좋은 말입니다. 한편 니체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위버맨시, 위버맨시이다. 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위버맨시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내는 고매한 인간이다. 위버맨시는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형으로 자강 의지를 실현하는 인간이다. 위버맨시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며 고난을 이겨내는 인간형이다. 유버맨시는 슈퍼맨이 아니다. 이를테면 위대한 인간이요 영웅이며 젊은이들이 꿈꾸는 이상형 인간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위버맨시의 이상을 그린 철학적 서사시이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 이 자라투스트라가 우리 추구의 시대에서 공부했던 그 조로아스터계의 이름은 또 자꾸 이름을 까먹어요. 참.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 네, 맞습니다.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자라투스트라. 니체는 역사적 인물 속에서 위버맨시를 제시했다. 예수와 시적, 괴테와 나폴레옹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이상적인 인간이 지녀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니체가 바란 것은 예수의 영혼을 지닌 시저이며 괴테와 나폴레옹을 합친 인물이었다. 위버맨시는 모두가 자기 극복을 통하여 자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서의 인간이다. 위대한 인간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 역경을 극복할 줄 안다. 니체는 자강의지로 충만한 위버맨시의 인간상을 지닐 때 인간은 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말이에요. 니체는 유약함을 악으로 규정했다. 니체는 허구적 사상에 예속되어 연약해진 인간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위버맨시로 교육된 자만이 선악의 피안에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선악의 피안이라는 건 이제 선악을 초월한 인간이죠. 니체는 소크라테스, 기독교, 칸트가 노예적 도덕으로 인류를 퇴폐시켰다고 신란한다. 소크라테스와 칸트는 빼주시죠. 니체 선생님. 기독교 하나로 충분합니다. 도덕에 대한 복종은 노예적이며 허영이며 체념이며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다. 아니죠. 도덕에 대한 복종,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문제인데 앞에다 좀 형용사를 붙여야 될 거예요 같아요. 무조건적인 복종.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도덕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덕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도구마가 돼서 자기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노예 상태로 말 그대로 진짜 도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의지가 강하고 이성적이고 상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이 도덕도 삶의 수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버맨시는 인간의 운명이나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신의 섭리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위버맨시가 되는 것이다.
니체는 형이상학과 기독교 정신이 인간을 질곡 속으로 몰아넣어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자유를 속박시켜 인간을 굴종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관념적, 추상적, 도덕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현실적, 구체적, 실체적 세계관을 주창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길어? 진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뛰어난 사람일수록 실패가 많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공하려면 더 많이 실패해야 합니다. 성공은 실패의 맨 끝에 있으니까요. 좋은 말이네요. IBM 창업자 토머스 왓슨의 소견이다. 베이블루스는 어떤 선수보다 삼진아웃을 많이 당했지만 가장 많은 홈런을 쳤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찾아냈을 뿐이다. 에디슨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1093개의 특허 뒤엔 1만 개의 실패작이 있었다. 나의 성공은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기 때문이다. 링컨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일즈맨 교육에는 단골 메뉴로 다비의 1m 금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거 재밌는 얘기죠. 다비는 삼촌과 함께 콜로라도에서 신나게 금을 채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맥이 끊겨버렸다. 파고 팠지만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채광기를 헐값에 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채광기를 구입한 고물상 주인이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탐사한 결과 바로 1m 아래에 노다지 금맥이 있었다. 이후 다비는 보험 세일즈맨이 되어 1m 앞 포기를 교훈 삼아 보험업계의 거두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윈스턴 처칠은 그의 모교 이튼 졸업식 축사에서 이 말만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연설하기 귀찮아서 아니었을까요? 할렌 샌더스 1890년에서 1980년 대령은 압력솥과 자신만의 닭튀김 요리 비법을 믿어줄 누군가를 만나기까지 300번 이상의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300번 이상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세계 80개국에 1만 1000개의 KFC 레스토랑이 있는 것이다. 2018년 2월 전세계에서 5억 건 이상 팔린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해리포터의 원고는 처음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고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도 재심을 통해 겨우 계약금 $2,000에 출간되었다. 39개 언어로 번역된 80권의 베스트셀러 시리즈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제1권은 1991년의 일이네요. 130번을 거절당한 뒤 출간되어 80만 부가 팔렸다. 저자 잭 캠필드는 수많은 다음 끝에 결실을 얻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 예스를 얻어낼 때까지는 다음이라고 말하라고 역설한다. 위험을 무릅쓰라.
도전하는 것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라는 것이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된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단 무모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가 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고 정주영 회장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에 이봐 해보긴 해봤어? 로 도전 정신을 일깨웠다. 삶은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과 응전은 삶의 정열과 시열을 가져다 준다. 도전과 응전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무기력해진다. 도전 후의 성취감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승리의 기쁨이자 자족감이다. 영적 차원의 목적의식. 꿈과 목표는 인생의 도시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점이다. 꿈과 목표는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결집된 에너지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1963년 16세의 빌 클린턴은 소년단 대표로 백악관에 가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케네디와 악수했던 날부터였다. 어린 클린턴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는 킴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클린턴은 그 내용을 전부 암기했었다.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이었군요. 클린턴은. 저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한비야의 말이다. 25세에서 67세의 여성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자리 잡기에 된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조직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그 목적에 필요한 사람들, 수단들, 기회들이 끌려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삶의 목표는 열정과 인내심의 밑바탕이 된다. 목적의식은 강력한 동기가 되어 인간을 몰입하게 한다. 화장품 회사의 간부인 앤은 오랫동안 담배를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자책도 많이 했다. 흡연은 앤의 건강과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폐기능이 약해져 인내심이 없어지고 다른 동료들보다 아픈 날이 많았으며 회의가 길어지면 니코틴 부족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앤은 흡연이 수명을 단축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첫 아이를 임신하자 애는 금연을 결심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담배를 끊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 1년 후 애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고 이후 10달 동안 또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흡연은 다시 시작되었다. 애는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미치지 않기 위해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목적의식이 사라지자 의지가 약해졌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부작용도 경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금연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금연을 위해서는 영적 차원의 동기가 필요했다. 어떤 차원보다 영적인 힘은 강력하다. 동서고금의 지혜서와 잠언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다. 성공의 어두운 그림자. 성공은 실패만큼 위험한 것이다. 성공의 뒤에는 어두운 반려자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쉽게 교만하고 자만하며 부패하고 권력 다툼을 한다. 성공 다음에는 반드시 약점이 나타난다. 성공의 반대국부도 집중력과 결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한다. 성공의 역설은 그림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돈, 권력, 명예 등 성공에 따라붙는 것들은 그림자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림자가 꽉 들어차면
성공과 그로 인한 혜택은 위험하게 된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런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현상에 취약하다.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잠언이 우리를 일깨우곤 한다. 칼 융 1875년에서 1961년. 칼 융은 인간 성격의 어두운 측면, 즉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부정적 요인을 그림자로 표현했다. 이 이야기는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해서 공부했었죠. 융은 그림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그림자를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림자는 의식 속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수록 훨씬 어둡고 짙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암초를 형성하고 참된 자아를 왜곡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욕구 불만을 느끼는지, 어떻게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를 소진하고 교만해지고 외톨이가 되는지, 그들의 장점이 어떻게 약점으로 변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지는 그림자로 설명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벌고 권력도 쥐었고 인정도 받았지만 삶은 고달팠다고 말한다. 그림자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다. 그러니까 약점이고 치부다 이런 뜻이죠. 인간이라면 모두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지닌 그림자도 많다. 부, 권력, 명예의 결합은 그림자가 활동하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다.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성공 속에서 비틀거리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나폴레옹은 초기의 성공에 취해 오만과 자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엄습으로 파멸했다. 그는 1812년 6월 참모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20일이면 정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60만 병력을 동원하여 러시아 정복에 나섰다. 6개월 만에 50만 병력을 잃고 패퇴하면서 똑똑한 것과 명청한 것은 한 뼘 차이라며 자책하고 후회했다. 그는 세인트 헬레나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나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내 탓이다. 내가 나의 최대의 적이었고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고 회한에 젖어 죽어갔다. 당 현종 685년에서 762년은 내가 야위더라도 천하와 백성들이 살찌면 여한이 없다라며 개원의 치로 불리는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서 오만해져 충성하는 대신들을 내치고 아첨하는 이인보, 양국충 등의 간신배들을 중용하였다. 게다가 그는 52세의 나이에 13째 아들의 처인 34세나 어린 18세의 며느리를 가로챘고 이 사람이 양귀비죠. 결국 그로 인해 안록산의 난 755년에서 763년을 불러일으켜 나라를 쇠퇴시켰다.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림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다. 현대건설에서의 초고속 승진, 서울시장 시절의 버스 전용 차선, 청계천 복원 등 조그만 성공이 그를 자만, 오만, 독선으로 이끌었다. 그는 철도와 자동차가 없었던 19세기 이전의 운송로였던 운하에 콩깍지가 씌어 대운하 사업을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치졸한 욕망에 사로잡혀 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혈세 25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재정을 탕진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한 것도 부족해 뇌물수수, 횡령, 매간, 매직, 직권남용 등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와 추악한 형태는 온 국민을 실망시켰다. 어디 이들뿐인가?
성공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 이른바 갑자기 감투를 쓰거나 지위가 오르거나 돈이 생기면 예외 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거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외도, 도박 등 주색 잡기에 빠져든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자의 예이다. 예. 아, 배도 고프고 소변도 많이 아프고 해서 시간도 오래됐고 눈도 침침하고 해서 빨리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